안녕하십니까.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의 국방개혁 추진 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정원입니다. 국방 안보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깊이 있는 철학은 국가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안철수 후보가 우리나라 국방 안보 이슈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급양 체계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관리 시스템 상에서 찾아야 합니다. 국내의 급양 체계를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전문 부사관 중에서 급양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부대별로 취사병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 급양관리 조리원 등을 처우를 좀 개선을 해주더라도 양질의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시스템이 바로잡히면 급양 규모의 예측이나 수의 계약이 갖고 있는 한계도 자연적으로 좀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갑작스러운 식자재의 경쟁 입찰의 전환은 인근 농가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군수품 로또 낙찰의 문제거든요. 초음파 탐지기를 입찰을 했더니 마사지 업체가 낙찰을 받고 또 폭발물 탐지기를 입찰을 했더니 공인중개사 업소가 낙찰을 받는 현행 입찰에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군수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된 제조 시설을 보유한 업체만 입찰이 가능하게끔 하는 계약 방식을 지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 입찰이라든가 다수 공급자 계약과 같은 제도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고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계약 방식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제안서 평가를 좀 꼼꼼하게 보완한다거나 아니면 단순 투찰의 경우에도 사전에 기본적인 군수품 관련 업체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권 전환은 언젠가 준비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죠. 다만 현재 전자권 전환은 이미 계획된 평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올해만 하더라도 3단계 중에서 2단계에 해당하는 FO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된 평가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안을 가지고 전자권 시기를 앞당겨야 된다 아니면 늦춰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은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요. 전자권 전환이 선행이 된다라고 하면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인 위협에 대해서도 우리 자주적으로 징후 감시와 미사일 방어가 종합적으로 가능함을 의미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병력 절감형 부대 구조로 가야 되는 방향성은 맞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방 중기 계획을 통해서 국방비 증가에 대해서는 인지한 상태였거든요, 현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루어졌던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의 협정에서는 기존의 물가 인상률만큼 방위비 분담금이 증가하던 것을 국방비 증가율로 조절을 했기 때문에 국방비 예산과 더불어서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도 추가로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국방비 증액과는 별개로 이와 같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항모 사업은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양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항모를 구축하는 것도 일부 필요성을 인정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주적은 중국이나 일본이 아닌 북한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서 북한의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여론이 상당히 강합니다.
따라서 이제 경항모의 도입은 국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 시기나 추진 내역 등이 조율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은밀성을 기반으로 실제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는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실효성 측면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무기 체계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결국 그 북핵 프로그램의 목적이 핵 추진 잠수함의 전력화라고 밝혔듯이 이에 대한 대응 개념으로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을 전력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F5는 도입된 지 50년이 되어가는 전투기입니다. 당연히 이제 항공기로서의 위력을 상실해가는 전투기는 이제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도태시키는 것이 맞지만 지난 정부 때 이제 F5의 수명 연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22년부터 30년까지 순차적으로 도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태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중요한데 F5 전력을 전부 일제히 도태시켜버린다면 우리 공군 전투기의 약 20% 이상이 전력 공백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조기 도태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안으로서 이제 저희 캠프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안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F5가 로우급 전투기거든요. 그래서 같은 로우급 전투기인 FA-50을 추가 양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카이에서 생산 라인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 정도가 되면 약 한 20대 정도를 추가 양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FA-50을 토대로 보완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안은 FX 2차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입니다. FX 2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경항모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사업이 무기한 보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 공군력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이급 전투기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었던 이 FX 2차 사업을 추진한다면 20대에 FA-35A 스텔스기를 도입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그 F5 도태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 방안은 한국형 전투기 KF-21을 지금 초도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생산 라인을 좀 추가로 가동을 하면 약 한 20대 정도의 초도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안을 좀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면 F5 노후 전투기를 약 3년에서 5년 정도 조기 도태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시작된 지 이제 50년이 지났고 세계 10대 방산 수출 국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무기체계 국산화는 국방과학기술 수준화 제고와 그리고 국내 방산업체들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안보와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죠. 그래서 무기체계 국산화로 일부 핵심 전력 계획이 지연이 될 여지가 있고 또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받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 이전을 전제로 한 일부 부품의 해외 구매를 허용한다든지 아니면 중소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민간 산학연과의 협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 준다거나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중소기업의 국산 부품을 개발하는 데 드는 예산이거든요. 이런 예산적인 부분을 정부가 보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군사법원에서 실제 군형법 위반과 관련한 특수한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한 15%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 외에는 이제 일반적인 형사법에 처리를 하고 있어서 군사법원이 일반 사법체계와 다른 특별 법원체계로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일반 사법체계에서 수사, 재판을 진행해서 장병들의 인권 침해를 구제하고 또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법원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국가들도 이미 여군에게 모든 병과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추세죠. 미국만 하더라도 이제 2015년에 모든 병과의 여군의 배치를 허용을 했고, 영국과 같은 경우에도 2016년 전투병과에서 여군을 배제하던 것을 해제했습니다. 전투병과로 전방에서 역할을 하려는 여군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전투병과의 비율이나 전방에 배치된 여군의 비율이 낮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군에서 여군이 더 잘할 수 있는 보직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기회의 자유 측면에서 여군, 남군 동등하게 보장해주고 국가가 지원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이제 왜 소대장과 중대장으로 배치되는 여군이 적겠느냐라고 하면은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도 어떤 열악한 시설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군이 나서서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전문부사관을 늘린다는 것은 군내 양질의 전문 인력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부분에서 강점이 있죠. 기본적으로 병사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보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시대가 도래하면서 병력 감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또 첨단 과학 기술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병사들이 수행했던 기초적인 작업들은 과학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병사들이 실제 전투훈련을 업무에 비해서 단순 경계 보초나 청소, 취사 같은 일반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외주 아웃소싱 등을 적극 활용해서 업무 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과학기술력에 기반한 AI라든가 로봇 등을 활용해서 과학 경계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 특히 이제 100% 전환하기는 어렵겠지만 병사들이 겪고 있는 경계 보초의 과중한 업무 부담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탈피오트는 최첨단 군사 장비를 개발하고 또 사이버전을 대비하는 이스라엘의 과학기술에 기반한 엘리트 군인 육성 프로그램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 R&D 분야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주축으로 하고 있고 민간의 참여도는 굉장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민간 산학연의 협업을 강조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ADD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르파와 같은 신기술에 도전하는 다양한 자율성에 기반하는 군사 연구기관들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특히 이공계 출신의 과학기술 병과를 확대해야 되고 또 이 확대된 과학기술 병과를 복무하고 나면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우수한 인재를 등용하고 군 복무가 더 이상 경력 단절이나 시간 낭비가 아니라 자신의 평생 직장으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측면입니다. 청년 병사들이 전역을 하면 대부분 이제 복학을 하거나 취업을 준비하거나 할 때 이제 상당한 목돈이 필요하죠.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병사들에게 최저급여에 상응하는 우리가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가 복무한 장병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사회진출 자금으로 이 목돈을 지원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장병내일 준비 적금과 같은 경우에는 병사들이 이제 매달 받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빼서 적금 형태로 정부가 이 가상금리 형태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사회진출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급여와는 별개로 전역할 때 목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전역하는 병사들이 등록금이나 취업준비금으로 활용해서
사회로 진출하는 데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김정은 위원장의 ICBM 핵실험에 대한 모라토리엄 철회 시사까지 많은 국민들께서 국가안보에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예,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누가 튼튼한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 답은 안철수 후보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 최근에 많은 국민들께서 안철수 후보의 국방정책 공약을 굉장히 지지해주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대선 후보 국방정책 평가 여론조사에서 또 가장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고요. 그만큼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임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안철수 후보밖에 없다는 믿음을 주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님께서 회의를 하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단순히 이제 포퓰리즘이나 표만 얻으려고 정책을 바라보지 말고 국민들만 바라보고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혁해 나간다는 자세로 임하자고 얘기하십니다. 정책을 기획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 말씀이 참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국방 안보 분야는 국민들에게 확실한 신뢰와 믿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만큼 더 많은 국민들께 지지받을 수 있도록 국방 분야의 개혁 과제에 대해서 더욱 고민하겠습니다. 저희 캠프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당 홈페이지 통해서 또는 유튜브 댓글 통해서 의견 남겨주시면 안철수 후보의 국방개혁 공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